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극단적 주장이나 막말을 굳이 보도해야 하는지 많은 언론사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언의 당사자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물의 성향과 됨됨이를 알릴 필요는 있겠죠. 최근 5.18 광주 민주화항쟁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몫의 조사위원으로 거론된 지만원 씨가 이런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는 지난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만원 씨 추천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5개월째 미뤄지면서 5.18 진상조사위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5.18 영령들과 가족, 5.18 정신이 잊게 될 모욕과 상처가 걱정입니다. 나 백돌절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옛날에 대변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각부적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얘기해 보세요. 계속 나가서 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요. 왜 뭐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왜 만났냐까지 나오는데 본인이 응모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분들을 확인하는 작업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응모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지만원 씨가 작년 10월달에 1심 재판에서 9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군 이거 개입설을 재판에서 이게 뭐 유죄가 이 나오잖아요. 정도 하죠. 그 유죄 판결 내용도 잘 모르는데 나보고 지금 어떻게 더 얘기해달라고. 사법제도에 걸려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게 옳으냐 이걸. 나는 이거보다 지금 오늘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 오늘 지금 노영민 주중대사 오늘 지금 청와대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다고 하는데. 오늘 지만원 씨가 오후에 대표님 집 앞에서 기자회견한다는 거. 뭐?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5.18 조사위원 추천 언제? 그 한국당이 지난번에 공모를 다시 한대. 그래서 공모에 다시 들어갔더니 면접을 한대. 그런데 어떻게 당신 세상 인식이 안 좋아. 선생님 세상 인식이 안 좋아요. 그 함께 가면 우리 당 망해요. 망한 당이죠. 아니 이게 뭐 나이롱뽕 막말로 나이롱뽕 해서 내가 그 뭐 연구했냐 이거요. 아무래도 안 되고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글을 쓴 문학연 대표를 만난 결과 그래도 딱 쓰니까는 이제 난리들이 났지. 응? 모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 해서 지만원이가 나경원에 대해서 폭언을 퍼붓고 뭐 욕설을 했다. 그게 무슨 욕이야. 이론에 안 맞으니까 내가 침묵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와요. 그냥 지만원은 밝혀. 젊은 여성한테 모욕당하고 그냥 밝혀. 내가 어떻게 그런 그 21살이나 그 죽은 그저 여성한테 말이야 짓밟히고 있겠느냐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근데 나를 또라이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또라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영어로 로펌이라고 하죠. 로, 법이라는 말 뒤에 펌, 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말이 붙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법으로 돈 버는 곳이라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 법이 정의를 위한 것이냐, 돈과 권력을 위한 것이냐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아그룹의 화의 신청과 관련해 28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한 대형 법무법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 초 징계위원회까지 만들어 과다 수임료를 바로잡겠다고 결과는 무혐의.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돈을 뚝딱 사서 5천 원씩 따먹고 가려고 놓고 실수가 뭐냐? 론스타 펀드의 의결권을 제한을 해야 될 어떠한 근거도 보드에서는 아마 그 은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받지 못하겠습니다. 신성의 불법 행위, 특히 불법적인 승계에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조언자 내지 대리인의 방식으로 관여. 삼성에 대해 비자금 조성 부분은 의제라고 따로 관리가 되었고 다 회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네, 재판부는 조성만으로 유죄라고 봤는데요. 조성만 대해서는 될것 같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회이사로 되고 공장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파트너로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김앤장 대표를 채택하고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만 보내놓고 외국으로 출국. 사실상의 밤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까지.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양전 대법원장이 은밀히 접촉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김앤장 측과 접촉한 정황을 의견서가 김앤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저희 김앤장 같으면은 지난 40년간 토종 로펌으로 한국 실정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피 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김앤장이 이것을 갖다가 맡고 있대요. 혹시 무슨 제품도 살인자도 변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살인 행위를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김앤장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뭐 김앤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넘어서 이 최고의 로펌이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살던 곳에서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반발하고 재개발을 강행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런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싶겠죠. YTN 취재팀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서울 한 동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서도 나오면서 다 저러고 그냥 부셔놓고만 갔고, 저 안에서 나오면서 그냥 휙 나오면서 휙 이사 가면서 휙. 빨리 안 치워가는 게 동네 험악하게 만들어서 빨리들 이사 가라 그러는 건지. 하러 가서 일부러 그 조합에서 아니 장롱을 싣고 오더라니까. 조합에서 시키니까 그래요. 조합에서 안 시키면 조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이거 왜 여기다 버리냐.
왜 이렇게 안 치워가는 거예요? 몰라요. 왜 안 쳐가는지. 안 쳐가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목구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 오는 사람들 그냥 살게 놔두지. 뭐하러 이렇게 재개발을 해라고 이래요. 그래. 집값이나 제대로 쳐줘야지. 딴 데가 사지도 못하는데 집을. 충분히 나오지가 않나요? 그만큼? 뭘 나와요? 충분히 나오고. 난리 배락에 이게 무슨. 아유. 이 쓰레기가 여기 막 산더미가 됐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아유. 편법과 비리, 크고 작은 불법에도 끄떡없는 재벌이라는 최고의 자산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경제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계층이 있죠. 최고와 최저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좁혀지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과연 이건희 회장 한 명으로 국한된 것인가? 오늘 기자회견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자택을 수리하면서 그 비용을 기업을 통해 대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부진 사장 자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한 박상훈 대표가 삼성물산의 배임 관련 내용과 자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저한테 실험 항목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그 메일 전문이고요. 그때 결제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 두 건이 삼성물산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부진 회장 자택에 수영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만들었고요. 제가 거기 수영장에 방수 관련해서 실험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3개월간 됐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도에 이부진 회장 자택 내 실내 연못 연장이 한 25m 됩니다. 방수 공사를 잘못한 것을 제가 가서 처리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특수강 강판 1.2cm짜리고요. 3중 방탄유리고 그다음에 문은 전부 유압으로 작동되는 그런 특수한 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은 진짜 최저임금이 경기 불황의 주범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닌가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런 등이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 2019년도 임금 인상 심의 결과 기준인 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다 또 협상 배려분이라 해갖고 1.2%를 넣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영자 측에서 도저히 이거 못 받으겠다고 밖에 나가니까 여기 대해서 개심죄 걸려서 협상 배려분 1.2. 이렇게 대한민국의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편파 방송,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는 지적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특히 KBS를 두고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압박에도 나섰는데요. 그런데요,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청와대 고위 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KBS 또 수신료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이 KBS의 이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치게 쓸데없이 국정 발목을 잡은 것도 있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2007년에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회의로
그리고 뭐 이렇게 기사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KBS 재원 구조하에서 무작정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수신료를 인상하고 나서 방송을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는 게 문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성 문제는 이렇게 광고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 25건의 법률안과 요거는 빼주시오. KBS 수신료 인상안은 나중에 하시죠. 저희가 다른 법안 상정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수신료 인상안만 빼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또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국회가 침해할 이견이 지금 제시된 그런 방송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하고 나머지 91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했어요. 이제 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의지도 또 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사회가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방위 성과를 잘 방어한다.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 편집을 한다. 정부를 갖다가 이분들 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50% 정도 줄었다면 무조건 탈취시키고 이게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 그걸 갖다 손절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언론의 협조를 구한 데 대해 언론 통제로 둔갑시키며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언론은 통제의 대상도 아니며 통제가 용납되는 현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 통제 운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인 전체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이런 내로남불, 모렴치 정권을 도와주는 게 홍위병 언론입니다. 홍위병 언론의 선두주자격으로 KBS가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개편되고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출신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도 있었고 지난 며칠 사이에도 뉴스가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요일별로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play. Smiling faces I can see, but not for me.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My riches can't buy everything. I want to hear the children sing. All I hear is the sound of rain falling on the ground. I sit and watch as tears go